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서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다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아픈 고민들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3월 FOMC 정례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25bp 인상으로 마쳤지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못을 박자 또 분위기가 급반전했죠. 여기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은행 관련 리스크가 또 재차 부각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우리 시장 그래도 장 마감 직전 코스닥이 낙폭을 키워갔긴 했지만 그래도 디커플링을 보이며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전일 대비 0.31% 올라 2,424.48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15% 빠진 812.1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요즘은 하도 잘 나가고 또 가고 또 올라서 또차전지라고도 불리는 2차전지. 오늘 시장에서도 매크로 이슈 영향을 제한적인 테마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촘촘하게 세워나가야겠는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주시는 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주특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 하나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차트를 통해 차트를 바탕으로 차트에 의한 그런 수익의 매직을 직접 매일매일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인 즉슨 차트를 보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이 쏠리는 그런 탄탄한 종목들을 골라주신다겠죠. 이 3월 시장 참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시장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들 대표님은 골라주셨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어반리튬 단 하루 만에 들어오시자마자 챙겨가셨고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만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돈 되는 알짜배기 종목들을 모두 챙겨가셨습니다. 대표님의 또 다른 수식어 중 하나인 찍상. 대표님은 찍었다 하면 상한가여서 찍상이라고도 불리시는데요. 소문이 괜히 나지 않듯이 이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수식어를 하루하루 직접 실천하시고 증명까지 해주시고 계시죠. 대표님은 지난 12월장부터 시작해서 1월과 2월에도 꾸준히 상한가 랠리를 홀로 펼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불안정한 3월 시장에서도 그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추가로 한 종목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종목의 누적수는 총 65종목입니다. 나도 시장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한가를 맛보고 싶다.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상한가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김진영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문 오늘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좌측에 커다란 QR코드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른 가져오시고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이 QR코드에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50분이 대표님의 이 고품격 투자 강의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다 담아내기에는 사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이 노란톡방이 톡톡히 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내 계좌가 엉망이다. 혹 수익은 보고 있는데 내 종목의 차트 상태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과는 저희 대표님이 직접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장 시작하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또 폭탄 발언을 하고 거기에 또 파월 아저씨까지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주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25bp 상승한다라고 한 딱 결정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막 최고점을 냈어요.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최고점을 냈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 마감까지 그대로 원웨이로 하락으로 무너지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 좌측에 보는 차트가 오늘 코스피 지수의 오전 9시부터 장 마감까지 3시 30분까지 주가 움직임인데요. 자, 어제 새벽 시장에 주가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윗꼬리를 딱 만들어 놓고 피레침을 만들고 원웨이 하락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이유 자체가 연준 의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이 부정적이 아니라 또 금리 더 인상할 수 있어. 이런 얘기.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합니까? 야, 예금자에 대해서 전액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멘트를 날려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폭삭 무너졌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다가는요. 내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고 또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는 그러한 엇박자가 나거든요. 자, 오늘 같은 장을 놓고 보면 자, 어제 미국 시장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오늘 아침 장 자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초가 갭 하락 출발합니다. 자, 아침에 장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2397포인트. 2397포인트 갭 하락. 자, 전일 종가 2400포인트 대비 아침에 빡 떨어져서 시초가 갭 하락으로 출발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기회가 됩니다. 제가 지금 차트는 띄워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전일 미국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 기준금리 자체에 대해 가지고 25pp를 올린다라는 건요. 기존의 점도표, 그다음에 투자은행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측해 보았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미 25bp를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확률이 80% 넘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는 전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원웨이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웨이 상승을 하고요. 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원웨이로 상승합니다. 상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표 발표하죠. 기준금리 결정 딱 그랬더니 위로 슈팅이 빡 칩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어저께 새벽 3시 5분까지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갔느냐. 자, 새벽 4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새벽 4시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했다? 그대로 원웨이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새벽 5시까지 해서 주가 자체가 이 하락을 마무리를 짓고서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행보로 했어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 지금은 서머타임이 적용돼서 미국 시장이 아시아 세션이 오전 7시에 장이 출발합니다. 7시에 장이 출발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미국 장이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7시, 8시, 9시까지 2시간 동안의 시간이 미국장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저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오전 7시부터 8시, 9시까지 해서 2시간의 움직임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2시간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데 이 2시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래, 어제 전일 하락, 원웨이로 하락 마감하면서 음봉으로 양봉이 음봉 전환되면서 끝났어. 그런데 오늘 오전 7시부터 8시, 9시까지 가는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더 추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추가 하락이 아니라 살짝 고개 들어갑니다. 살짝 고개를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힌트가 돼요? 그래, 오늘 시장 자체는 국내 시장 자체가 전일 미국장의 영향을 인해서 당연히 갭 하락 출발이야. 자, 시초가 출발은 예상치 포인트 이미 갭 하락 출발함이 나왔었죠. 그런데 장이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9시, 10시, 11시, 12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오전 7시부터 8시, 9시까지 2시간 동안 움직임 자체가 추가 하락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상승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된다? 갭 하락 출발 자체가 손절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추가 진입, 신규 진입을 하는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거를 힌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단순하게 나는 국내 주식만 하기 때문에 국내만 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함께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예요.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영향력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 주가 움직임 자체는 어땠다? 오전장의 미국장 자체가 7시, 8시, 9시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하락이 아닌 점진적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더 아래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친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 개파락은 만드는 거죠. 누가? 마켓메이커가. 메이저가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개파락을 왜 만든다? 어제 그 뉴스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신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문 뉴스 방송을 보았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 자,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 봤었을 때 야, 오늘 또 큰일이 났다. 근심 걱정이죠. 아침에 장에 하락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된다? 손절해야 되겠다. 손절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마켓메이커들 형님들께서 친절하게도 갭 하락을 만들어주죠. 갭 하락 나오니까 무섭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락 출발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까 겁나서 뭐합니까? 거기서 손절하는 거죠. 시장가로. 시초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갔다? 갭 하락 출발하면서 쭉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장 출발할 때가 어떻습니까?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웨이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앨런 채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게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금리, 고용, 인플레이션, 여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핑퐁 칩니다. 자, 어떤 날은 굿뉴스, 어떤 날은 배드뉴스. 좋고 나쁨이 핑퐁을 치는 거예요. 핑퐁을. 근데 제가 그래서 엇박자 나면 안 된다 해서 좋다고 주가 올라가니까 사요. 최고점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악재 뉴스가 떠져요. 떨어집니다. 최고점에서 매수하고 떨어지니까 또 저점에서 손절합니다. 손절했더니 거기다 또 저점이야. 또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또 올라가요. 이게 반복되는 장세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엇박자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 자, 남들 돈 버는 시장에 나는 돈을 또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 차트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현재 시장 자체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서 핑퐁 치면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할까?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메이저들은 자, 파월 의장이 시장이 안 좋은 뉴스를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급락을 떨어지고 다시 또 올리는 일을 왜 하느냐? 더 추가 내리지 않고. 그거는 어디에 답이 있다, 여러분들? 차트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어떤 언급을 드렸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난 2008년도
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시장이 큰일 났다. 금융위기. 야, 폭삭 망하겠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09년 3월. 자, 우리나라 지표로는 2008년대 말이 최저점이면은 미국 시장은 2009년 3월 달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더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튼 2009년, 2008년 4, 4분기, 2009년 1, 4분기 그때 시장의 모든 뉴스들이 안 좋아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그때가 가장 최저점이었고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현재 금융위기, SVB, CS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스탠스를 더 갖고 있고요. 이러한 불확실한 장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가 하락이 지금 어떤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어요. 지금은 상승장을 즐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자 주가가 낙폭을 하게 크게 나고 나면 크게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추세 전환의 V자 상승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구간은 큰 낙폭 뒤에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기술적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가 조금만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하지만 후자에 해당되는 추세 전환에 대한 V자 반등은 아직 기대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을 놓고 봤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몇 년, 최소 5년 정도 내외에 횡보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하루 좋은 뉴스 나왔다. 내일은 또 나쁜 뉴스 나왔다. 이게 핑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자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임 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움직임이 여기에서 2023년도에서 2028년, 2029년까지에 대한 움직임을도 우리가 유사성을 갖고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월봉인데 여러분들, 월봉이에요. 캔들 하나가 1개월의 흐름입니다. 캔들 하나가 1개월 흐름인데 자, 지난 2021년 6월 달에 최고점을 만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점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이 아랫 영역은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 구간이에요. 저 영역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보유할 때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하락이 멈추고요. 이 부분에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멈추고 이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형국이죠. 자, 이거는 추세를 올라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 자체는 자, 여러분들 뉴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메이저들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매집을 해가지고 시세를 분출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자 전고점 자 3,30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바닥에서 다져져 있는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저가 대비 여기에서 몇 배요? 여러분들 자 1배, 2배, 3배수 혹은 5배수 혹은 많게는 10배수까지도 주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들 전고점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하나를 놓고 본다 했을 때는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100%, 200%, 300%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어렵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반 고기반이에요, 정말. 지금 시장요 여러분들 유동성도 좋고요. 변동성도 좋고 엄청 매매하기 좋은 날입니다. 시장의 뉴스가 금리,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불안 요소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가를 부양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돈 다 빼버렸죠. 1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빠졌던 돈이 지금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들어오고 개별 종목 섹터로 해가지고 대장주들이 빵빵빵빵 돌아가서 넘어가는 거죠. 2차 전지 관련, AI 관련,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여러분들 이러한 섹터들이 로봇이 빠졌군요. 또 로봇 빼주면 또 서운하죠. 로봇, AI
요즘에 최근에 이슈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가지고 조금은 약하지만 헬스케어까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강한 테마들이 엮어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와서 개별 종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100%, 200%, 300%, 400% 종목이 지금 정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주요 섹터의 대장주들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돈을 지금 못 봅니다. 남들 돈잔치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죽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장이 이제 하락군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우리는 무조건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은 어디로 모일까요, 여러분들? 대장주들이요, 여러분들이 메이저들이 알아서 다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주도주들만 매매를 해야지만 돈을 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 해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모든 전 종목이 하락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원웨이로 하락을 했어요. 원웨이로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상한가 간 종목들이 17개 종목인가 20개 종목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지금 우리 시청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 찝어드린 종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토탈 65종목이에요. 자, 오늘은 어반 리튬. 그 아이가 상한가 갔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처럼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강한 아이들은 계속 간다란 말이에요. 저러한 강한 아이들을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강한 아이들은 왜 강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면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 이 종목은 무슨 테마야,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서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고 방송 보시고 주변 지인한테 듣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무슨 사업을 하네, 뭐가 어떻네, 저쨌네, 저보다도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 강하게 장대 양봉을 딱 만드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찍어내는 종목들이 이러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돈의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나는 이 종목을 내가 철저하게 분석했던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을 땐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총 쫙 올라가죠. 근데 무섭게도 랠리를 더 쳐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손 놓고 딱 있으면서 나는 저거 못 삽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강한 종목 정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오셔가지고 좀 공부 좀 하자.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열어놓습니다. 저는 팍스TV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2시간.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매매해야 될 종목은 정말로 널려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매일 열어놓습니다. 공개 방송에 오시면요. 여기 무엇이 나오느냐?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매매하면 좋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종목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띄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시면 이 상단에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자,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실시간으로 매매해야 될 강력한 아이를 좀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을 해서요.
오전 9시에 장이 딱 시작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쫘라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등락률 한번 봐볼까요? 자, 태경 BK가 보이네요. 자, 태경 BK. 자, 태경 BK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태경 BK 상한가 같죠? 이 태경 BK는 제가 언제냐면은 약 한 달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2월 달부터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 태경 BK인데요. 태경 BK 회사 괜찮고 조만간에 드라이버 걸려서 올라갈 아이다.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또 노란톡방에 자 40% 넘게 수익 났다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당일 주도주로서 오늘 매매해야 할 종목 뭐다? 태경 BK 딱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입을 해도 되는 종목으로서 나왔는 거고요. 지난 2월달, 3월달에 매수해가지고 홀딩해서 수익을 가져가라는 종목도 태경 BK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하루 들어가서도 수익 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을 자 스윙으로 혹은 1주, 2주, 3주 들고 봤을 때 강한 아이들만 여기에 그대로 딱딱딱 검색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9시에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장이 끝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오늘 검색된 아이들만 갖고 언급드릴 수밖에 없겠죠. 태경 BK,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BM입니까? 에코프로 HN입니까?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네요. 에코프로 HN 오늘 고가가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29.87% 상한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검색, 지금 현재 순간 9시에 들어오셨다. 9시 이 순간에 매매될 아이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요. 9시 10분에 들어오셨다. 그럼 9시 10분에 딱 검색된 아이가 이게 딱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셔서 보시면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님께서 방송에 참여한 이 시간 동안에 매매해야 될 종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기에 나온 종목을 노란톡방에다가 언급을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언급을 드리고 한 종목, 두 종목을 언급드렸던 게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돼서 오늘 현재까지 65개의 종목의 상한가 종목, 당일 추천, 당일 찍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만 쫙 나열했더니 몇 종목이라고요? 65개의 종목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제가 찍어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익숙할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종목들 익숙할 겁니다. 종목명을 보게 되면 네, 뭐 SPG도 있고요, 미래컴퍼니도 있고요, 이수화학도 있고요, 나라에멘드도 있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오히려 저 종목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테마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블라블라 저보다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그런 거 잘 모르는 무식한 전문가예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러한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할 포인트 지금 드라이브 걸고서 장대 양봉이 빡 칠 그 시작 포인트만 찾아서 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오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셔서 그냥 또 나가지 말고 제발 좀 내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오전 9시에 우리 시청자분이 수익률 올리셨네요. 네. 감사하다고 올려준 것 같습니다. 태경 BK 40% 넘게 수익 중이라고 저거 길게 갖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또 오늘 또 장중에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봤더니 오늘 복마감할 자리니까 그대로 좀 더 홀딩해라 했더니 오늘 상한가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언급하면 상한가가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근데 태경 BK가 어떤 사업을 어떤 회사이냐 저 몰라요. 저 잘생긴 분이 한 분 보이네요. 찍상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고. 저의 닉네임이 찍상이에요. 찍상. 찍으면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잘 아느냐? 회사 몰라요. 제가 조금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전략 짜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진입 혹은 손절 어디서 해야 될지 가격 라인 정확하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차트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정확한 가격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무엇입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0 아니면 1입니다. 흑백 논리예요, 여러분들. 중간치가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서 매매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차트라고 하는 거죠. 차트. 오셔서 차트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올바른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공개방송 들어올 수 있는 또 링크 주소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쪽에도 좀 제발 좀 들어오세요. 노란톡방만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들으면 여러분들께 다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시청자분들 사연인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표정이 매일매일 바뀌듯 하루하루 다른 미인주와 미남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 매일 달라지는 돈의 흐름을 읽어주시고요. 또 그날 강할 종목들까지도 매일 포착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표님이 항상 질문하시듯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 경험해 보셨나요? 한번 경험해볼까 말까한 이 상한가가요. 대표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수익의 매직이 됩니다.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보이시죠? 대표님이 이번 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인데요. 공개 방송을 통해 공략해주신 어반 리튬을 포함해 위세하이텍, HPSP까지 상한가 종목만 3개나 챙겨주셨고요. 그 외에도 당일의 평균 26%의 상승 슈팅이 나와주는 강한 종목들 모두 포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한가 종목만 해도 누적 총 65개의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또 남은 3월의 나날에는 어떠한 강한 종목들로 빨간 맛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대표님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고요. 또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이 되는 또 공개 방송을 통해 이러한 강한 종목들 추가로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시면 톡방 안으로 슝 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정경희님께서 남겨주신 미코 12,7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에 조금 담았는데 어찌 보시나요? 대표님의 선견 지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으쓱으쓱 어깨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인지 대표님의 시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크로한 종목에 종가에 진입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종가 12,720원이네요. 자, 그런데 왜 진입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진입할 때 진입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코라는 종목을 놓고 보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흐름을. 어떤 흐름을 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게 흐름을 보는 건데 자,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7일 날 7,700원이었어요. 7,700원인 아이가 쭉 올라가서 14,000원까지 100% 수익이 납니다. 보이시나요? 자, 7,700원짜리가 14,770원까지 딱 더블이 100%가 나와요. 100% 수익 났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종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상승하고 조종하고 싹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아이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오랜만에 좀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에다 제가 이러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그렸더니 좀 어색하긴 한데, 자, 그래도 얼추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의자죠, 의자. 네, 이게 뭐냐면, 자, 의자예요, 의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에 있는 의자 기억나시죠? 어떤 의자? 다 이렇게 사각형 의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나무로 돼 있는 거, 그죠? 이게 뭐냐면, 자,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다리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어떤 엉덩이 앉아 있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 아직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등받이가 없죠. 등받이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종가에 매수한 것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흐름을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 여기에 최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여기에요. 오른쪽 어깨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걸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오늘의 음봉이 내일까지 연결될 수 있음도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전일 종가보다 깨지는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이. 하지만 그래도 전일 종가보다 오늘 금일 종가가 1.19% 올렸기 때문에 상승의 기운이 하락 기분보다 높다. 하지만 진입을 하셨더라도 어디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저점 포인트는 11,700원. 11,700원이 깨지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매수를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전고점 14,770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7,700원이 14,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자, 7,000원 상승률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럼 다리 부분이 7,000원에 대한 상승률을 놓을 수 있고요. 저점 포인트를 11,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럼 결국은 저점 기준으로 7,000원 놓고 보면 주가가 18,000원까지 타겟팅을 볼 수 있는 아이가 지금 미코라는 아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11,700원이 지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시간을 낚으되 주가가 고점을 넘어간 흐름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18,000원대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코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재무 차트를 잠깐 제가 봐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자, 빨간색이 대단히 많네요. 그죠? 빨강빨강하죠. 빨강빨강. 예, 빨강빨강. 근데 작년 4분기 때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자 1, 4분기에 마이너스 폭이 좀 커요. 그건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기 보고서를 보고 저게 왜 어떤 요인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좀 떨어졌는지 좀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1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좀 순이익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 자체는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주가 가격적인 측면 놓고 보더라도 지난 언제부터 자 월봉 잠깐 보자면 재작년 2020년 21,550원까지 갔던 아이가 자 7,000원 언더까지 나왔어요. 이 하락에 대한 무엇이 나오고 있다?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자 왼쪽 어깨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지금 갱신해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7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8,000원 타겟팅 갈 수 있죠. 18,000원 여기입니다. 그럼 앞에 전고점 라인하고 딱 맞아 떨어진 포인트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장기 관점 놓고 본다면 흐름 자체는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자 18,000원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조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열어놓는다면은 어디까지 다시 2만 원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다. 이 회사 자체가 밥벌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마음을 먹고 MSG를 톡톡 뿌려주면서 주가 부양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고 현재 일봉 보더라도 수급적으로 지난 3월달 초에 대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죠? 자 거래량 없이 가격 횡보해주면서 시간 조정하고 있으면서 이평선을 당기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21선 포인트가 우상향 가면서 주가 이격 없이 여기서 5일선을 당기는 주가 5, 10, 20, 60, 120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상승 파동 1파동이 나는 거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상승 2파, 상승 3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따다다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차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 파동이 더 남아있다는 거. 2차 파동 목표가 자체는 17,8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7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눌림이 2파 조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시간과 가격 횡보 조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은 지난 2020년도에 고가를 만들었던 21,500원대까지의 상승분을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마켓 메이커들의 전략이에요. 전제 조건은 11,7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한 전제하에 이 뒷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명쾌한 가격 전략과 함께 차트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시는데요. 네 종목도 많이 아파서 대표님의 진단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통해서 꽉 막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여러분의 차트 상태는 어떤지 또 차트 공부까지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내일부터는 찍장꽃을 활짝 피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고민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문의 주신 LX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41,92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손절할 시기를 놓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매매 전략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안타깝게도 손절 타임을 놓쳐가지고 좀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LX 인터넷이라는 종목 자체는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아이예요. 다만 여러분들 시장에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이야. 그럼 주가 최고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 투자 관점을 놓고 본다면. 근데 여러분들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날아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회사가 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가가 세력이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이 삼성전자 좋다라고 산들 주가가 올라갈까요? 각계전투기 때문에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관리하지 않는 종목들은요. 주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X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냐? 모릅니다. 인터내셔널 뭐 국제회사인가 봐요. 국제적으로 무엇을 한가 보여요? 저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참 무식하죠. 근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종목을 언제 사면 되는 거고 언제 팔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에 따라서 매매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이 회사 여러분들 임직원분들 매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회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 회사의 타이밍을 노릴 필요가 있다. 그럼 LX 인터내셔널을 놓고 보면 그냥 제가 가치적인 측면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연간으로 딱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 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영업이익이 성장세로 잘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지난 2011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냐면 1625억이 났습니다. 1625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작년 같은 게 9600억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할게요. 63,000원일 때 1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네. 자, 이따 당기순이익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4만 원대일 때 영업이익이 9천억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산수가 안 맞잖아요. 아니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 나왔는데 그때 주가가 6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놓고 봤더니 1,000억 원대가 아니라 영업이익 9천억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성장세가 9배가 넘었어요. 매출을 따져 영업이익을 놓고 따진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그냥 산수로 생각하게 되면 야 1,200억대 수익 났었을 때가 영업이익이 났었을 때 주가가 6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9천억대 영업이익이 나니까 9배의 주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매출이 얼마나 하고 성장세가 어떻게 됐는데 시총에 따라 주가 주당 수익을 계산해 보았더니 지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네. 그러니까 매수하자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런 논리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작년 경우에 여러분들 얘가 4만 원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만 원대 넘게 갔었어야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갔냐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야. 왜 그랬냐? 메이저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려고 의사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빵빵하게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은 과거 1,000억 원대의 매출이익을 놓고 영업이익을 냈던 그 주가 6만 3천 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유는 뭐예요? LX 인터내셔널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제 할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못 갑니다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입장에 봤었을 때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은 손실을 보였습니다. 매수가가 41,92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수가가 41,920원대, 41,920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를 여기 어딘가 하셨습니다. 자, 매수한 거는 대단히 잘하셨어요. 네, 박수 쳐드릴게요. 이 라인 때 매수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터졌느냐? 작년 연말 12월에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자, 무슨 일인지는 뭐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저 급락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까 기억하시죠? 의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의자가요. 어떤 의자만 있겠어요? 자, 의자가 이러한 의자도 있겠죠. 요렇게 된 의자도 있겠죠. 그죠? 반면에 반대편 의자도 있겠죠. 반대편 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래 반대편 의자가 있겠죠. 의자를 이렇게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가 서겠네요. 자, 이거는 왼쪽 의자는 빨간 의자는 올라가는 그림, 오른쪽에 파란 의자는 떨어지는 그림. 그럼 저기 LX 인터내셔널은 어떤 의자가 숨겨져 있을까요? 떨어진 의자가 숨겨져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저렇게 의자가 있단 말이야. 자, 어깨 라인에 대한 우리가 등받이에 해당되는 그 크기만큼의 엉덩이 라인에서 다리까지 떨어지는 파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들 이 엉덩이 라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리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급락이 떨어진 거고 주가 자체가 하락 N자로 떨어진 거죠. 자, 극명하게 보이죠? 하락 N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럼 저게 앞서 말씀드린 파동의 관점에서 1파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1, 4분기 때 조정을 했지만은 여기 엉덩이 영역이 하나 더 빠져서 다리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관점에서 딱 놓고 본다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자리가 현재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겠어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손절한 라인이 아니라 이제 추가 진입을 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자, 지금 이만큼 견디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손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가 밥벌이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제 줍줍줍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딱 봤더니 어디입니까? 지금 1단이다 놓고 보면 지난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에 저점 포인트 27,000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27,000원대 여부에서 추가 진입부터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설명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께서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를 스캔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상한가 보는 고품격 투자교육. 자, 차티스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